저는 그날 장갑을 낀 손이 아니라 제 뇌가 타들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공을 막는 일 자체는 훈련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개의 경우의 수를 0.1초, 길어야 1초 안에 강제로 계산해야 하는 저 사나이의 존재는 정말 수학으로도 못 푸는 저주 같았습니다. 지금 멕시코 푸에블라의 에스타디오 쿠아우테목은 경기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마치 영혼이 통째로 빠져나간 것처럼 거대한 정적에 잠겨 있습니다. 단순히 자국 리그의 자존심이 꺾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멕시코 리그 최우수 골키퍼상을 무려 6번이나 거머쥐며 콜롬비아의 검이라고 불리던 베테랑 케빈 미에르가 단 한 명의 동양인 사나이 앞에서 자기 커리어 전체가 부정당한 듯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8강 2차전이 끝난 직후 미에르가 믹스트존에서 쏟아낸 고백은 말 그대로 공포의 포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손흥민은 내 시야를 훔치고 내 판단을 조롱하고 결국 내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대체 왜 티에리 앙리는 이 처절한 고해성사를 듣고 고개를 저었을까요? 왜 전세계 골키퍼 커뮤니티는 미에르가 분석한 손흥민이라는 저주 앞에서 집단 패닉에 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 그 어떤 전술 분석가도 끝내 닿지 못했던 골대 앞 1m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손흥민의 잔혹하면서도 위대한 진실, 그걸 지금부터 까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 속이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체력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지만 진짜로 죽음의 문턱에 먼저 선 쪽은 멕시코의 수문장이었습니다. 1차전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슬라이딩 원더골을 얻어맞았던 미에르는 2차전에 들어와 모든 신경을 손흥민의 발끝에 몰아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멕시코 최고의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미에르의 계산기는 초반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양발의 카오스입니다. 미에르는 증언했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는 주발이 있기 때문에 골키퍼가 수비수들에게 오른쪽 막아라, 각도 줄여라 하고 소리치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골키퍼의 뇌에는 치명적인 과부하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왼발 각도를 막으면 오른발로 감아차고 오른쪽을 대비하면 왼발로 땅볼을 깔아차는 그 미친 불확실성. 정말 밥줄 끊길 것 같은 감각이 한 번에 밀려온다는 겁니다. 미에르는 준비해야 할 경우의 수가 2배가 되는 순간 골키퍼의 반응 속도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마비 상태에 가깝게 떨어진다며 소름 돋는 공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전반 내내 미에르를 질식시킨 건 손흥민의 슈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보이지 않는 중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오는 찰나 골키퍼는 0.1초의 순간에 도박을 강요받습니다. 나갈 것인가, 지킬 것인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생존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미에르는 손흥민이 라인을 올리자마자 뒤로 툭 떼기 시작할 때 자신은 평소보다 10m 이상 높은 위치까지 나와야 하는 스위퍼의 지옥에 갇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뒷공간이 털릴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고 그 상태가 무려 90분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경기 운영이 아닙니다. 잔혹한 심리 고문입니다. 가치만 따져도 1738억 원으로 평가받는 리더가 단순히 골을 노린 게 아니라 상대 수문장의 정신세계를 해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권위자들의 시선도 당연히 이 처절한 분석으로 쏠렸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지단은 말했습니다. 이건 배울 수 있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상대의 인지체계를 붕괴시키는 전술적 인력이라고. 그리고 미에르의 고백은 지단의 이 말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다른 공격수들이 압박하는 척 어그로만 끌 때 손흥민은 진짜로 공을 뺏으러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시속 34.5km라는 외계인급 가속도로 말입니다. 미에르는 패스할 여유를 단 1초도 확보하지 못한 채 롱킥 미스를 연달아 쏟아냈고 그 장면들은 기록지에는 남지 않았지만 사실상 손흥민의 심리전 완승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시각적 유령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미에르는 경기 도중 아주 기묘한 현상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이 정면에 오기도 전에 손흥민이 자기 시야를 가로질러 뛰어가며 수비수를 끌고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는 겁니다. 그 순간 미에르는 공의 궤적을 0.5초 동안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지연은 실점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미에르는 이 현상을 두고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터치하지 않고도 골을 넣는 법을 아는 선수다. 그는 경기장 전체의 시선을 조종하는 마법사다. 그 말에는 과장이 아니라 무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티에리 앙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앙리는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에르가 느낀 공포는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골키퍼가 가장 절망하는 순간은 어렵게 슛을 막아냈는데 그 세컨드볼을 향해 가장 먼저 다시 달려오는 선수가 또 손흥민일 때라고 했습니다. 미에르는 실제로 그 장면에서 경악했습니다. 경기 내내 미친 듯이 뛰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번의 방심도 없이 다시 달려드는 그 지독한 성실함이 자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의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의 상업적 가치를 지닌 비즈니스 엔진이 실은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 승부사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경기 전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에르는 훈련장에서 우연히 손흥민의 발목 테이핑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발목은 두꺼운 테이핑으로 칭칭 감겨 있었고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날 경기장에서 다시 마주한 손흥민은 그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슬라이딩 슈팅으로 멕시코의 심장부를 꿰뚫었습니다. 미에르는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렇게까지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투지로 덮어버린 괴물이었다. 그런 사나이를 대체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느냐고.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닙니다. 거의 항복 선언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반응은 말 그대로 뇌정지 상태입니다. 멕시코 언론 엘볼레로는 미에르의 항복 선언이 멕시코 축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라며 경악했고, 런던 북부의 한 늪에서 이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은 잔을 내려놓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국이 버린 심장이 이제는 멕시코 리그 최고의 수문장마저 울리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잃었다. 이 탄식은 대서양을 건너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까지 번졌습니다. 아디다스 본사 관계자들까지도 미에르가 언급한 양발의 불확실성을 마케팅 보고서에 반영하며 손흥민의 가치를 다시 천문학적인 숫자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결말로 달려가는 이 서사는 우리에게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묵직한 가치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골 개수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말 무서운 위대함은 적에게조차 지워지지 않는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에 그냥 골 넣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의 국격이 세계 정상급 골키퍼마저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역사적 순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찬사 뒤에는 손흥민의 고결한 인성이 또 한 번 빛을 발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미에르의 극찬 소식을 전해 들은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오히려 미에르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에르는 내가 상대해본 골키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반응 속도를 가진 선수였다. 그가 있었기에 나 또한 내 한계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상대에게조차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이 대인배의 면목.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괜히 벅차오르는 게 아닌 이유입니다. 진짜 자부심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레이어는 여기서 더 날카로워집니다. 손흥민이 경기 중 보여준 시선 처리와 공간 창출 능력을 기하학적으로 뜯어보면 그는 실제로 수비수의 시야가 닿지 않는 단 2도의 틈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골키퍼의 인지적 오류를 유도했습니다.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수술용 칼로 공간에 혀를 짚는 것 같은 정밀함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의 방패를 뚫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분해했다고. 이 문장은 자극적인 문구처럼 보여도 하지만 실제 경기 흐름과 미에르의 증언을 놓고 보면 전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환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뛸 때 묵묵히 팀을 위해 자신을 갈아넣고 상대의 뇌구조마저 흔들어버리는 저 사나이. 티에리 앙리가 남겼던 그 경고, 소니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이제 멕시코의 고지대에서 완전히 다른 울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소니의 위력을 찬양하라는 경배에 가깝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조롱처럼 따라붙던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말, 그건 이제 사자가 포효하기 직전에 잠시 숨을 고른 짧은 안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 그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누군가는 손흥민을 향해 끝났다, 예전 같지 않다, 이제는 어그로 말고 남는 게 뭐 있냐고 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숫자 바깥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멕시코의 고지대는 그 진실을 가장 잔혹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낸 무대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침묵을 끝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 골키퍼의 계산 자체를 망가뜨리고 수비 라인의 질서를 흔들고 경기장 전체의 공기를 자기 리듬으로 재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득점 하나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공격수가 어떻게 상대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짐 위에 자기 시대의 이름을 새기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케빈 미에르의 고백이 그래서 더 무겁게 박히는 겁니다. 멕시코 리그 최우수 골키퍼상을 6번이나 들어올린 베테랑, 콜롬비아의 검이라 불리던 수문장, 그런 선수가 경기 직후 믹스트존에서 내 시야를 훔치고 내 판단을 조롱하고 내 다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뷰 멘트가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갈아 넣은 진술입니다. 골키퍼라는 직업의 밥줄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선수가